세계 단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북미 정상회담, 이제 운명의 일주일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8일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든 김영철 부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요.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동상이몽도 이제 겉으로만 보면 간극을 줄여가는 듯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미국과 북한 사이 냉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는 양상을 띠고 있죠.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처럼 비핵화 과정에서 언제 또 어떻게 또다시 갈등이 야기될지는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지난 주말 긴박했던 북미 협상 과정과 또 앞으로 남은 운명의 일주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철 부위원장 방미 과정, 사실 계속 일거수일투족이 다 보도가 될 정도로 상당히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도 상당히 극진한 대접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이례적인 환대죠. 네. 공항에서부터 출국장도 안 거치고 그냥 공항에 그 비행기에서 내려서 그냥 바로 태워가지고 밖으로 그냥 이동하는, 그러니까 아주 정말 각별한 대우. 백악관에서는 비서실장이 와서 직접 안으로 안내를 하고, 비서실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백악관의 2인자인데 그 안으로 안내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보다 급이 한참 낮은 우방국 정상한테도 잘 안 하는 차 타고 갈 때까지 손으로 이렇게 손으로 이제 잘 잘 가라고 네. 인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수행원들 인사하고 같이 단체 촬영까지 하고. 예. 그리고 2000년과 비교하면 2배나 더 시간을, 조명록 차수보다 2배나 더 얘기를 했고, 네. 모든 게 다 극진했고, 뉴욕에서도 무슨 유엔 주재 부대사 관절했는데, 거기는 아마 이제 신변 안전 이런 것 때문에 관제해서 했다라고 보더라도 어쨌든 집으로 초대하는 건 굉장한 우대거든요. 여러모로 아주 환대를 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에 얘기한 거품이 이제 꺼져서 현실적으로 이제 정상적인 정상회담이 이제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큰 기대를 처음에 줬었는데 저러다 뻥 터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인데, 되기는 되지만 기대 수준은 낮추는 그런 방향으로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과정에서 그 강경파인 볼턴이나 펜스 부통령은 이제 배석하지 않았단 말이죠. 네. 이 백악관 내부에서도 그러면은 좀 매파보다는 비둘기파가 지금 힘을 얻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힘을 얻는다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들 둘은 북한에서 싫어하니까 지금 좀 사이좋게 지내려고 그러는데 좀 분위기 봐서 다음에 같이 하고, 요번에는 좀 멀리서 지켜보라고, 들어오지 말라 그런 거죠. 그렇다고 인사이동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또 부통령은 인사이동 대상이 그렇죠, 아니죠. 예. 부통령은 당선된 사람인데 네.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한테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친서 내용도 안 읽어보고 너무나 아주 very nice, 아주 좋다라는데, 그리고 물어보면 또 안 읽어봤대요. 물론 지금은 읽어봤겠지만, 예. 왜냐하면 미리 사전에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대부분 보고를 받았을 그렇죠. 테고, 안 네. 읽어봐도 뻔히 내용을 안다, 이런 얘기겠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판을 깨지 않으려고, 지난번에 제 생각에는 한번 취소하고 나서 제일 몸달아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이거 정말 한번 판을 깼는데 혹시 북한이 그래 그럼 하지 말자 그러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고 있던 차에 질러놓고 노심초사했다는 건가요? 김기관이 다소곳하게 나오니까 아주 따뜻하고 훌륭한 답변이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은 한 단계 더 나가서 친서까지, 마음이 바뀌면 편지라거나 전화를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보냈으니까 받아들고 이제 기분이 좋아서. 근데 어쨌든 현실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김영철 부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시간이었지만 얘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을까요? 1시간 이상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시간도 트럼프 많이 늘어났죠. 대통령이 자기가 얘기하기로 모든 것을 다 논의했다. 그러면서 특히 제재 문제도 논의했다. 제재는 북한이 요구하는 사항이잖아요. 제재를 해제해달라. 네. 그러고 나서 나온 반응이 향후에 북미 대화가 되는 동안에 추가 제재는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네. 최대의 압박, 사실은 압박은 계속하겠지만 앞으로 그 영화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제재가 완전히 해결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북한이 원하는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모든 얘기를 다 했다는 답이 어디서 나왔냐면 주한미군 문제 얘기도 했냐.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다 얘기했다. 자세한 건 얘기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주한미군 문제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문제도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판문점에서 실무회담하는데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가 와 있어요. 이 사람이 한미동맹하고 미 전략자산 그리고 뭐 주한미군 전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어요. 우리 정부가 안테나를 세우고 과연 그 국방안보 문제에서는 무슨 얘기가 오고 간지를 철저하게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비핵화에 있어서 약간은 진전된 듯한 그런 분위기가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김영철 부위원장에게 이제 종전 선언을 언급을 했단 말이죠. 뭐 이 말은 CVID냐 CBIG냐 뭐 결론을 내기 전에 잠정적으로나마 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을 하겠다 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미국의 입장이 많이 후퇴했어요. 예. CBID 없이는 회담할 생각조차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왔다가 CBID를 오히려 뒤로 밀어놓고 그다음에 이제 프론트 로딩이라 그래서 모든 핵물질 프로그램 신고에다가 우라늄 농축 당연히 포함돼야 되고 그것도 폐기해야 되고 그다음에 핵과 미사일 미국으로 이전해야 된다. 그리고 특별사찰 받으라. 이런 요구들을 다 쏟아냈었는데 지금 그 얘기들은 좀 뒷전으로 빠지고 오히려 종전선언 얘기가 나왔는데 그 배경은 미국이 당초에는 북한이 하도 체제 보장해달라니까 과거에 2000년대 초반에 북한이 요구하던 게 뭐냐면 불가침 조약만 맺어서 의회 비준을 받아주면 핵 포기하겠다 그랬어요. 네. 지금 놀라우시죠? 예. 그거 하나만 해주면 핵을 포기하겠다던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상원의 비준을 받아주겠다고 폼페이오 장관이 의회에서 직접 얘기를 했어요. 이건 의회에서 얘기한 거 잘못 안 지키면 위증죄가 갑니다. 네.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내용을 그 불가침 조약 형태로 해가지고 비준을 받아준다 그랬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했냐면 이번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다. 서명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비준 안 받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북한에 체제 보장해 줄 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종전선언인 것 같아요. 원래는 종전선언이라는 거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기도 전에 우리가 먼저 보장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고려를 안 하다가 이번에 갑자기 이 얘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꺼낸 거는 이렇게 한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3자가 종전선언을 해줘서 중국을 따돌리고 중국을 좀 따돌리는 효과도 있죠. 그러면서 북한에게 뭐 돈 한 푼 안 들이고 좀 체제 보장해줘서 그 헐갑으로 핵 포기를 얻자. 네. 이런 속셈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로서는 종전선언을 추진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하겠다 그랬으니까 일단은 우리 정부로서는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김영철 부위원장이 북한으로 평양으로 가기 전에 지금 베이징에서 1박을 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미 결과를 중국 정부 측에 설명했을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종전선언 앞서 이제 얘기했는데 이게 남한과 북한, 미국 3자가 모여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중국이 여기에 딴지를 걸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어서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뉴욕 갈 때도 하룻밤 머물었죠. 그랬죠. 네. 지금도 이제 결과를 아무래도 얘기할 겁니다. 누군가 공항에 나와서 얘기하더라도 틀림없이 중국에 전달할 텐데 중국 입장은 종전선언부터 우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얘기는 종전선언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 정부나 미국은 할 얘기가 있는 게 사실은 그 6.25 전쟁 때 중국이 참전한 건 사실인데 정규군이 아니라 의용군으로 왔습니다. 네. 근데 의용군이 중국에 돌아가서 해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없어요 지금. 네. 의용군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중국이 국가대표로 나와서 할 자격이 없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군사정전위원회 위원이었는데 거기서도 스스로 94년에 철수해버렸어요 자기네가. 그런 다음에 이제 종전선언이란 건 전쟁을 한 당사국이랑 하는데 한국이나 미국하고는 벌써 수교까지 했거든요. 네. 그 수교한 나라라고 종전선언 하는데 좀 우습잖아요. 그럼 관계가 정상화됐는데 종전선언 하는데. 네. 그래서 안 나와도 된다고 하는데 요는 북한의 태도가 문제입니다. 북한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종전선언이 이번에 안 되든가 아니면은 7월 27일 날 되든가 그래서 중국도 와서 같이 네. 하는 건데 북한이 오지 말라 그러면 우리 정부도 그렇게 꼭 오라 그러는 거 안 하고 미국은 뺐으면 좋겠고 북한이 오지 말라 그러면 우리 남북 미 3자가 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좀 마무리 질문을 드려볼게요. 지금 뭐 남북 고위급 회담도 좀 짚어볼게요. 사실 북미 정상회담이 잘 돼가니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적극성을 엿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사천리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뭔가 좀 확실하게 다져둬야 될 것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국제 제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것부터 다 하고 있어요. 네.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네. 체육, 뭐 아시안 게임 같이 간다든지 또 뭐 군사회담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부가 첫 번째로 내세운 게 산림협력이죠. 네. 이런 것들을 안보리 제재나 미국 제재에 어긋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네는 돈 안 내고 한중일이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렇다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 해서 우리한테도 유리한 경협부터 시작하는 거죠. 퍼주기라고 얘기 듣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유리한 거. 그래서 개성공단 같은 거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금강산 관광 입산료가 1인당 $100 과거에 해서 그것도 퍼주기라 그랬지만 사실은 우리가 중국 가고 러시아 갈 때도 비자 피 내거든요. 근데 북한하고는 그걸 안 내니까 입산료라고 해도 그걸 퍼주기라고 보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또 뭐 여러 가지 우리 기업들이 원하는 협력 그거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인프라 구축 이런 거는 아무래도 뭐 북한이 IMF를 가입시키거나 IBRD 또 뭐 1대1로 중국에서 하는 그 사업에 해서 연계해 가지고 국제 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네. 우리 돈만 돌리면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자본을 모아서 같이 진출하고 그러면 더 안정성도 되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미국이 한 얘기 뭐 고깝게 생각하기보다는 이걸 오히려 우리가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